자, 이미지 몇 개 좀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4개가 있으면 4개 정도 받으면 되겠죠? 하는 김에 그냥 같이 해버릴게요. 네. 뭐 확대한 이미지나 축소한 이미지 몇 개 있다면 그걸로 하셔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뭐가 나올까요? 그냥 이런 자연과 관련된 이미지를 미니멀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중간 치면 되겠죠? 너무 크니까 중간치 2개를 받겠습니다. 스몰과 미디엄 2개 받았어요. 자, 3를 받았으니까 또 다른 비슷한 관련된 재밌는 이미지를 또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계절과 관계없이 이런 것들 해서 스몰, 미디엄. 가급적이면 사실은 가로형이면 가로형, 세로형이면 세로형 같은 비율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조금 뭔가 좀 사이트가 느린 건가요? 사이트 오늘 이상한데. 여긴 되게 느려요. 좀 여러모로 많이 느리네요. 그 다음에 4장, 총 8장이죠. 받으시고 사용될 이미지들을 여기 img 폴더에다가 저는 줌이라고 폴더 하나 만들어서 담아줄게요. 자, 담아줄 건데 이름이 이제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거는 줌 01 하고 여기는 줌 빅 끝에 이렇게 이름 하나 달면 되겠죠. 여기 큰 건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이미지를 원하는 걸 찾지 못했어.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제이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하나 그냥 데이터 가져오도록 할게요. 만들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파일 이름은 줌 01.jpg를 사용한다. 그리고 큰 이미지, 디테일 이미지라고 할게요. 이것은 줌 01 big.jpg를 쓰겠다 하면 되겠죠. 사실 뭐 크게 확대하는 것까지 보게 하려고 하신다면은 이제 빅 이미지라고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하셔도 돼요. 일부러 그렇게 실제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미지가 좀 크기 때문에 그냥 2개를 지금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다면 얘를 불러와서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JS로 가겠습니다. JS에서 파일 불러와야겠죠? .ajax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손쉽게 자를 불러올 수 있고, 그것이 다 불러와지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JAX에서는 주소가 필요하죠. URL.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불러올 데이터가 여기 줌 HTML 문서를 기준으로 나가서 데이터라고 하는 곳 안에 아까 제가 만들었던 파일 줌 img 파일을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데이터 타입은 현재는 JSON입니다. 해당 라인을 적용할 라인은 body에다 사용할 예정이죠. 세 가지 내용 전부 다 정보가 잘 가져와졌는지 확인하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이제 URL 필요한 것들은 여기 URL이라고 했으니까 또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 이미지 URL을 하나 따로 만들게요. 그리고 변수 이미지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따로 책정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URL은 HTML 문서를 기준으로 사용하셔야겠죠. 나가서 img 안에 줌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사용했었던 걸로 표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TML 문서에서 어디를 적용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우리는 랩 안에 파트 안에 뷰 에리어 여기 안에다가 사용할 예정이므로 변수 뷰 에리어는 컬러 클래스 뷰 에리어 이 안에 프로덕트와 li에 적용을 하겠죠. 일단은 프로덕트도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변수 프로덕트는 뷰 에리어의 필드런 자식인 클래스 프로덕트를 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리스트 안에 내용도 필요할 테니까 변수 뷰 li는 뷰 에리어의 find li 다음 스케일 뷰로 처리해야 되는 i는 스케일 에리어가 따로 있으므로 스케일 에리어라고 언급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각의 영역을 그냥 단순하게 일단 선택을 해준 상태고요. li 안에 참 링크 a도 있죠? 그러면은 뷰 링크는 뷰 li의 필드런 a까지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이 아이들은 생성을 나중에 해주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해놓은 거고요. 각각 값에 맞춰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을 통해서 또는 for each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변수 i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i가 어디까지
실제로 여기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가 이미지 들어가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ULI의 랭스, 개수만큼 수행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겠죠. I 플러스는 1이라고 하는 뜻이 1씩 더해라 라는 뜻인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된다. 뒤에 플러스 플러스 하셔도 되고, 앞에 플러스 플러스 I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누구를 ULI에 EQ I 번째 있는 children A 에다가 CSS를 우리가 담아줘야겠죠. 근데 좀 기니까, 자, 이 아이를 변수 V 링크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변수 선언은 바깥에 하는 게 좋으니까 V 링크에다가 CSS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URL 담아주시면 되겠죠. 이 아이 자체가 다운표 한번 감싸들어야 되고, 안쪽에는 다시 연결해줘야 되니까. 주소는 위쪽에 제가 img URL이라고 하나 만들었으니까 img URL, 그리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위쪽에 이미지 데이터라고 써놨고요. 그것에 들어있는 i번째,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sum이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된 상태에서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이미지가 프로덕트에 들어가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써도 되는데 일부러 역순으로 갈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뭐냐, 여기 뷰 랭스 있잖아요. 요 아이를 이 아이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 그냥 곁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순서만 0에서부터 갈 거니 큰 수에서부터 작은 수로 갈 거니 이 차이. 예. 하나 더 있네요. 이거 빼주는 것도 있네요. 빼줘야지 먹죠. 자, 큰 수에서부터 역순으로 처리하는 걸 했어요. 이게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속도는 오히려 0부터 큰 수로 가는 것보다 전체에서 작은 수 0까지 가는 게 속도는 더 빠르대요. 실제로는.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기법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쓴 거 있어요.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여기 데이터에서 써있는 요거 있죠. 요거 가지고 할 건데요. 자, img 데이터 i번째 sum 원래는 0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자, 이것을 변수 sum이 아니라 big. 자, 요 데이터를 어디에 적용을 할 거냐면 똑같은 i번째 처리했잖아요. 똑같은 i번째를 가지고 아까 저기 위에서 프로덕트, 여기죠. 프로덕트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css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해서 URL 하고 더하기 img URL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잘 보면 되게
비슷하죠? 자, 이미지 데이터 I 앞에 주의 들어와서 제가 잘못했나요? 음.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하나 더 있죠? 누구? 스케일 레이디오. 똑같이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아마 안 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때문이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일단 해보는데 봐야죠. 손들로 i 값이 무엇이냐 한번 보고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빅이 아닌가요? 참 불러온 데이터가 디테일로 잡았군요. 디테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잘 나오나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대로 가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케일인데요. CSS에서 사용해 놓은 코드 중에 스케일 부분을 일부러 제가 카피해서 넣으려고 빨리 넣느라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커버가 아닙니다. 커버가 아니라 일정량 퍼센테이지가 줌이 돼서 크게 만들어져야 되는 i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손쉽게 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그냥 가로값 기준으로 할게요. 한 300% 정도로. 그러면은 자 이미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케일과 관련된 쪽은 일부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적용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이미지를 원한다면 큰 이미지를 하나 더 다운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언급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두 개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두 개만 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이때 자, 우리는 여기서 클릭을 하면 얘네들을 클릭하면 여기 이미지가 바뀔 거잖아요. 이미지가 바뀔 때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이 변경되게 처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값들을 조금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거고요. 자, 수정할게요. 여기다가 변수 set img라고 하나 만들어서 펑션 자리에는 n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변수 myN이라고 하는 임의 변수를 만들어서 얘는 n이라는 값으로 적용하자 라고 쓸 거고요. 만약에 n이라는 값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0이라는 숫자로 대처하겠다라고 언급을 할 거예요. 결국 뭐겠냐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안쪽에 집어넣어서 여기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을 이 자리를 n으로 대처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n이 아니죠. myn이라고 하는 변수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set img라고 했을 때 0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예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결과는 아까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함수 바깥에서 함수 실행이에요. 내부에서 실행 열심히 하셔봐야 동작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뭐부터 할까요? 줌부터 할까요? 이미지 바꿔치기 할까요? 바꿔치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럼 클릭을 해봐야겠죠. A를 클릭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뷰링크 온 플레이. 자, A를 클릭하는 거니까 이벤트 발생하겠죠? 자, 프리벤트 디폴트로 이벤트 발생하는 거는 제거를 하고 해당하는 아이의 달라지시의 페어런트 부모 요소에 해당하는 li가 몇 번째인지 확인합니다. 그걸 우리는 인덱스라고 설정하려고 합니다. 풀어와서 뭐 하면 되느냐? 방금 전에 만든 이 함수를 동작시켜서 이 자리에 방금 전에 순서 값을 확인한 값으로 대처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매우 빠르게 내용들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현재 상태에서 약간의 테스트입니다. 자, 프로덕트라고 하는 영역에서 마우스 올려서 처리할 거예요. 자, 프로덕트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처리 온 마우스 엔터. 자, 여기서 발생하는 값을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프리벤트 디폴트는 사실상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클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그냥 쓴 거고. 자,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 변수로 바로 쓸게요. 자, XY라고 쓰겠습니다. XY를 쓰면 좀 안 되겠구나. 그냥 X라고 쓰겠습니다. X는 이닷 오리지널 이벤트에 들어있는 요 오리지널 이벤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요 안에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클라이언트 X라고 하는 아이의 값을 확인해 볼 거고요. 하나 더 Y라고 하는 아이는 클라이언트 Y라고 하는 아이의 값을 확인해 볼 거예요. 콘솔로그로 X, Y 값이 어떻게 뜨나 점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X가 될지 사실 다른 아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값을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XY라는 값을 점검해 볼게요. 자, 현재 위치에서 F12로 찍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열심히 오류가 떴네요. 하나 그럼 점검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잘 제대로 썼는가부터 썼네요. 그쵸? 여기 보면 스크린 X, 클라이언트 X, 클라이언트 X 있는데 그럼 프로퍼티였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점검. 그러네요. 이렇게 뜹니다. 쓱 갖다 냈더니 300에 70 이렇게 나오죠. 전 여기 뭐 할 거냐면 요 끝에 요 좌표 위치를 0이 0으로 찍히게 만들 거예요. 근데 보면 실제로 그렇진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이라는 뜻이라 300부터 뜨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X가 도대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볼게요. 클라이언트 X, 클라이언트 Y 말고 스크린 X와 스크린 Y를 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린 X, Y는 띡 찍으면 2200부터 뜹니다. 저는 이건 요 화면이 아니라 듀얼 모니터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쓰는 기법이고요. 설명 다시 할 거예요. 모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옵셋 X와 Y를 보겠습니다. 띡 했더니 좌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왜 마이너스인지는 일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뜨네요. 대충 우리가 원하는 아이가 찾아진 것 같습니다. 옵셋, 클라이언트, 스크린 그리고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때 마우스 엔터 말고요. 마우스 무브라고 하는 아이로 바꿔서 쓸 겁니다. X값과 Y값이 나오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더 옵셋을 주겠습니다. 변수 this width는 달러 this의 outer width 자, outer width까지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써놓고요. 변수 x 퍼는 x 나누기 this with 곱하기 100 어서 많이 보던 아이죠? y 퍼는 y 나누기 똑같이 자 이거는 위드가 아니라 헤이트로 봐야 되겠군요. 그럼 자 this 헤이트는 달러 this의 outer height 라고 써서 뭔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수치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아직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은 전체에 대한 크기 값과 내가 마우스 올라가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다라는 값 정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아까 있던 테일 에이리어에 CSS로 백그라운드 포지션의 값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X
와이퍼와 와이퍼에 대한 값을 적용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띄어쓰기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엑스퍼는 당연히 퍼센테이지 붙어 있어야 되는 아이, 와이퍼도 붙어 있어야 되는 아이. 자, 현 상태에서 좌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파악을 했어요. 자, 움직이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마우스 올려야 나타나는 거고 마우스 벗어나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 해당하는 이 아이가 여기죠. 여기에 마우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 마우스 엔터. 마우스 무브는 무브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스케일 에이리어라고 하는 아이가 페이드 인 나타나야죠. 스톱 메서드 써주시면 더 좋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해당하는 아이의 마우스를 벗어났을 경우 리브 벗어났을 경우는 페이드 아웃 사라지면 되죠. 자, 그러면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사라지는 거 먼저 해놓고 해야 되는군요. 해당 스케일 에이리어를 위에다 처리해 놨으니까 사라지게 해놓고 마우스 올리면 나타나고 벗어나면 사라지고 없죠? 마우스 올리면 나타나고요. 위치 다 보고다가 그럼 이제 원하는 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가 지금 가리키는 줄 껴서 이제 그것까지 완전하게 맞추시려면요. 지금 우리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크게 해서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맞추는 건 사실상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해당 이 마우스 위치가 전체에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씩 위치하느냐 그 위치한 퍼센테이지 위치만큼 백그라운드 포지션의 위치를 이동을 시켜라 이 개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가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죠 아무래도. 근데 실제 대부분 이제 사이트들도 보시면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은 있어요. 그냥 개념을 잡아놨습니다.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박스 안에 박스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더 크게 만든 다음에 걔를 가지고 움직여서 좌표 설정해서 만든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거 좀 있고요. 자, 그럼 얘네들에 설명할게요. 하나 빠졌네요. 페이지 X. Y 값이나 X 값이나 둘 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만 설명드리면 큰 문제 없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표 간단하게 바로 이렇게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으로 페이지 X, 옵셋 X, 클라이언트 X, 그 다음에 스크린 X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X, 옵셋 X, 페이지 X에 대한 차이점이 나와 있어요. 요게 설명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고 이걸로 보여드리려고요. 자, 우리가 사용했던 X에 대한 값은 여기 있는 내용에서 옵셋 X였어요. 아까 보신 내용에서는 옵셋 X였죠. 이 i는 지정된 선택한 i 기준에서 선택한 i를 기준으로 x, y 좌표를 파악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마이너스가 떴던 이유는 우리 보더 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값까지 포함했던 거죠. 그래서 메서드는 대상 이벤트, 그쵸? 이벤트 대상이 기준이 돼서 처리되는 i로 사용되는 i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기 순으로 보자면 옵셋 x라고 하는 i는 이벤트 그 대상을 기준으로 본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문서를 전체 문서를 기준이 하나 있고요. 모니터 기준이 하나 있고요. 하나 더 브라우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 다음 누구냐면 바로 페이지 X 얘가 됩니다. 페이지 X는 전체 문서를 기준으로 봅니다. 전체 문서를 기준으로 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도큐먼트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브라우저 내부에 있는 그 하얀색 화면 얘를 기준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X라고 하는 아이는 브라우저 크기를 기준으로 보겠다. 즉 얘는 윈도우 객체 자체를 보는 거죠. 뭐 스크롤 바, 테두리 선, 위에 상단에 주소창 등등등등 포함해서 그리고 스크린 X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면 보여지는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보겠다.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듀얼 모니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듀얼 모니터 다른 쪽까지 포함해서 사이즈를 된다. 트리플 모니터면 트리플 모니터 3개짜리 통째로 기준으로 보겠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혹시 다른 거 한 번 더 볼게요. 스크린에서는 모니터 화면을 기준이라고 써있죠. 모니터 화면을 기준. 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세미나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뭐 페이지 X, 옵셋 X 그냥 걸어가 쓰시는 분들도 제법 있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요거는 구분해서 쓰시는 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값대로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덧붙여 얘기하자면 스크린 X 같은 아이가 왜 있냐면 단순하게 그냥 웹의 기준이 아니란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웹 자체 우리가 개발하는 환경들이 단순하게 브라우저 화면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라든가 다양한 이제 웹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대상들을 기준으로도 사용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나온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